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8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금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마흔역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보류한 근한쟁의 심판을 오늘 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흔역을 현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결정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실추된 권위는 회복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들의 지금 정치적 운명, 헌법재판관들은 정치 판사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문영배를 비롯한 헌법재판관 2명은 4월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기타 등등 대한민국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실추된 권위 속에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만 양산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둔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작태를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진짜 없어야 될 기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 전쟁의 주요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다 확인했고, 헌법재판관들이 하나같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정치 이념 거기에 끈앞풀이 돼갖고 그 끈앞을 주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국민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념 진지화되어 있는가를 국민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남조선에서 적화를 위해서 많은 공작을 하고 많은 대남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첩들이 많이 잡혀가고 반국가, 반정부,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 김일성 패거리들이 잡혀가면은 법원에 가서 계속 구속되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내린 결단은 남조선 법원 판사들 중에 자기 편을 심어야 되겠다 해서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 남조선 사법부 침투작전 성공했습니다. 마흔영이도 그렇고 제가 볼 때 문영배도 그렇고 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전국 법관대표자회의 등등 사법부 안에서 진지를 털고 패거리를 형성하고 했던 이 인간들 중에 상당수가 김일성의 장학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인간들이 판결을 하니까 판결 자체가 제대로 된 판결이 있을 수가 없고, 이재명이 같은 거, 송철호 같은 거, 항운하 같은 거, 조국 판결이 몇 년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런 판결, 그런 재판 특혜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특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항운하, 조국 이런 인간들이 받은 판결은 헌법 위반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랬는데 다른 많은 국민들은 그냥 법대로, 그냥 이재명이 같은, 항운하 같은, 조국 같은 인간들은 특별법대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 질서도 무너지고 있고 모든 윤리, 도덕, 사회 질서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누가? 바로 이재명과 그 일당들, 그리고 김일성과 그 김정은을 따르는 그 주구들,
이 대한민국 질서를 다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총과 칼을 들고 무장간첩일 때로 국민이 흥분하지만은 제도를 갖고 제도를 이용해서 침투하는 적들은 함부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제도를 갖고 그 제도 속에 다 침투한 적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먹었는데 그게 다 먹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최후 변론을 할 때 끓는 물 속에 뜨거운 물 속에 깨구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깨구리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지근한 물에 있다 보니까 포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밑에서 불은 계속 떼어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물 속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중탕이 되어서 다 죽습니다. 그런 죽음의 길을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고 있고,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내 한 몸을 태워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정치인들은 그럽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재명이가 이제 가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한동훈이도 책에서 제가 그랬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재명이가 법적으로 가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투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땀 흘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금 있으면 법원에서 이재명이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주도의 정치가 안 되고 자기 생각의 정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가 실패한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우군은 그 실수한 동기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의 패거리들 보세요. 이재명이가 천하의 잡놈, 천하의 잡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옆에 서갖고 그 따라다니는 여자, 그것도 국회의원들이라 하는 인간들 보세요. 참 철판 깐 인간들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 수치심도 없는 인간, 그 인간이 아니죠. 그래, 인간이 아닌 집단이 바로 이재명의 집단이고 민주당의 집단입니다. 그런 인간들과 자기들 내피셜로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정치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이길 수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내일, 대한민국 내일은 반드시 우선 1순위가 뭐냐?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반드시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특히 이념적으로 물든 정치인들은 반드시 국회에서 쏟아쳐야 된다. 그래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개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게 대통령 중심제든 아니면 4년 중임제든, 그래서 의원 내각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헌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지금 정치 체제를, 낡고 부패하고 병들고 타락한 정치 집단의 체제를 반드시 개혁하겠다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A4지 77장을 써서 67분 동안 국민들에게 읽었던, 대단하지 않습니까? 1시간 7분을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걸 국민들에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대학의 대학생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선관위 부정도 사람들은 아니라 하지만은 아닐 수 없는 환경, 아닐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다. 선관위 부정, 중국 공산당의 개입, 이래 있으면은 우리가 해양 세력으로 가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는데 다시 대륙으로 우리가 유턴하면은 나라는 망한다. 그게 곧 대륙으로 가는 길은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그럽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등한시하고 뭐 했던 그 부분에서, 아니 북한과 중국을 등한시하고 해양 외교를 한 것은, 해양 세력과 외교를 한 것은 그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로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외교 노선이었는데, 그걸 질투하는 인간들이, 그거는 공산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 대학생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화여대, 숭실대, 뭐 건국대, 여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승리한다. 누가 이런 인자를 만드는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쌓아올린 자유의 공이, 그 자유의 공을 바라보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깨어나서 내 나라 내가 지켜야 되고 나의 미래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연설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국회에 있는 저 썩은 정치인들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저렇게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그것도 전국에서 각 대학마다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야, 저 썩은 정치인들, 국가도 없고 미래도 없는 저 썩은 정치인들보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그 용기와 표기, 그리고 지적 성숙도, 이걸 놓고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대학생 대단하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장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대한민국 나의 자식들은 훌륭하게 잘 자랐다. 늘 걱정하고 있는데 훌륭하게 잘 자랐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가 한국 대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전 세계 대학생들이 한국의 이 변혁의 물결에 동참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제안합니다. 블루 레보루션, 여러분들의 푸른 청춘을, 청춘의 혁명을 하라. 그리고 그 컬러는 푸른 스카이 블루, 꿈과 같은 푸른색으로, 그게 푸른색은 진실과 평화를 말합니다. 이 거짓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고,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고, 곧 기적 같은 그런 사랑을 완성시키는 블루 레보루션, 푸른 청춘의 혁명을 완성을 시켜봐라. 대학생 여러분들이 푸른 장미, 블루 로즈, 기적 같은 사랑, 기적 같은 사랑의 힘으로 이 갈등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혁명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핵심이,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혁명의 주체가 되라. 한국 대학생들이 혁명의 주체가 되라. 혁명의 주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바로 시대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 썩은 정치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라, 여러분들이 요구, 여러분들의 주장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젯밤에는 우리 강 목사님이 또 수고하셨고, 아침 일찍 송화제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아굴스파이 파워, 각시님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